안녕하세요. 나리스 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책이죠. 책인데 이겁니다. 요거 요 책입니다. 나는 세계 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 코너 우드먼이 쓴 책이고요. 이거 두 번째 책이거든요. 이 사람의 첫 번째 책이 나는 세계 일주로 경제를 배웠다. 아마 그게 첫 번째 책이 되고, 나는 세계 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 이게 두 번째 책이 되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책을 다 읽어봤는데, 첫 번째 책은 이제 워낙 예전에 읽어서 최근에 읽진 않았고요. 두 번째 책도 이제 두 번째 책은 비교적 최근에 읽었죠. 비교적 최근에 읽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언스트 앤 영이라고 하는 경영 전략 컨설팅 펌을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고액 연봉자였는데, 그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한비아씨 비슷하게 자기가 이제 배낭여행을 세계 일주로 하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눈뜨게 된 어떤 곳곳의 실물 경제, 언스트 앤 영에서 일을 했다니까 어차피 경제적인 어떠한 경제 전문가였었는데, 실물 경제에 대해서 직접 여행을 하면서 눈을 떴다라고 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요. 그 첫 번째 책이 나는 세계 일주로 경제를 배웠다였는데, 이제 그게 큰 흥행을 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책이 되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의 차이점은, 첫 번째 책은 보았을 때 진짜 본인이 직접 이제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누군가를 만났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과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경제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실물 경제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책도 비슷한 컨셉이긴 하지만, 두 번째 책은 누군가를 만나게 된 계기가 따로 나오지는 않고, 어느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두 번째 책은 첫 번째 책과는 달리 일정 부분 이제 미리 이제 누군가와 협의를 하고 어떤 이제 큰 틀의 계획을 잡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배낭여행을, 이거는 이제 읽었을 때 감이 그렇다는 건데요. 첫 번째 책은 진짜 직접 배낭여행을 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경제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책은 약간의 일단 기획을 먼저 하고, 그 기획 속에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형태인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아무래도 첫 번째와는 달리 이제 이미 유명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확률적으로는 수많은 어떤 이 지원 속에서, 그리고 기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조금 더 리얼한 측면을 더 느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첫 번째 책인 나는 세계 일주로 경제를 배웠다가 조금 더 리얼하고요. 리얼리티가 살아있고, 나는 세계 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책은 뭐 첫 번째 책처럼 재미있고 볼만은 하지만, 이 리얼리티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미리 이제 만남이 이제 이미 약속되어져서 뭔가 이제 기획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어떠한 흐름 여행이구나, 약간 요렇게 이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뭐 두 번째 책도 상당히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모험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발췌한 부분을 보자면은, 이 파트 6인데요. 아프가니스탄 무조건 금지하면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라는 이러한 챕터 속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이 전자책으로 봤는데, 이거는 전자책으로 약 한 4페이지 정도 가볍게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프가니스탄 농부들은 세계 다른 지역 농부들처럼 자신들이 먹을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내다 팔 수 있다. 문제는 물건을 시장까지 가져가려면 무법지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날마다 미 82 공수사단이 호위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 기를 수 있는 작물은 양귀비 하나뿐이었다. 자, 누군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다 팔 작물을 가지고 시장으로 가다 보면 탈레반, 경찰, 도적들이 우리를 세웁니다. 통행료를 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귀비를 기르는 게 더 낫죠. 양귀비는 살 사람이 직접 찾아오니까요. 그러니까 양귀비라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약의 재료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양귀비
하기를 판다라는 거는 이제 마약 그 판매처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이제 어떤 뭐랄까요, 소위 이제 정의로운 관점에서, 이른바 정의로운 관점에서 지양해야 하고, 그런 어두움의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정작 지금 아프가니스탄 농부들은 양귀비가 아니고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장에 좀 가려고 하면은 무슨 여기에 나와 있는 뭐 탈레반, 경찰, 도적들이 세워서 통행료를 내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정작 물건을 팔기는커녕 그들에게 다 뜯겨버리고 끝난다는 거죠. 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마약을 파는, 다시 말해서 양귀비를 차라리 재배하는 것이 그나마 이들을 먹여 살려주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기를 비롯한, 여기 하기는 이제 사람 이름이겠죠. 하기를 비롯한 이곳의 농부들로서는 마약 밀매자들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 이곳은 치안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밀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가 물건을 시장으로 가져가려면 검문소를 몇 개씩 통과해야 했다. 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또 지나치는 검문소마다 뇌물을 요구합니다. 검문소가 좀 많나요? 그러면 시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기고 뭐고 이미 다 까먹고 없는 거죠. 양귀비를 기르면 마을을 떠날 필요가 없어요. 치안만 더 좋아지면 여기 농부들도 다른 작물을 기를 겁니다. 돈을 좀 덜 벌어도 그렇게 할 거예요. 밀을 재배해서 먹고 살 수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양귀비 재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 시스템이 충분한 시장을 유지할 만큼의 치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볼멘 소리가 나오면서 현실적으로 우리도 양귀비 판매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상황과 양귀비 재배는 틀림없이 연계되어 있었다. 치안 수준이 높은 지역에는 동시에 거래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농부들이 시장을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북부 지방에서는 마약 조직을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장려책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처럼 국제 자금을 도로 치안에 쏟아붓는 것이 양귀비 밭 근절 같은 직접적인 마약 퇴치 전략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 분명 더 유익한 효과를 낼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막상 실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어떤 양귀비를 이제 파는 그런 마약 퇴치 작전을 펼쳐봤자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정식 밀을 팔아서는 이런 그러한 그 어떤 그 암시장이, 마약 밀매 암시장이 계속 성행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차라리 이런 국제 자금들을 도로 치안에 쏟아 부어주면 도로를 좋게 만들고 이 치안을 좋게 하는데 해주면은 오히려 시장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뭐 양귀비 범죄자 너 나쁜 놈들 때려잡겠어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깔아주고 그것을 통해서 시장 접근성을 높여주고 이런 치안을 더 공고히 해주는 쪽에 그 자금이 투입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마약 밀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 암시장이 아닌 그야말로 정상화된 시장으로서 이 그 시장 참가자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그 깨달음이 탁상 행정이 아닌 직접적인 이른바 이제 세상을 더 소위 이제 밝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직접적 어떠한 그 경험을 통한 어떤 해결책이나 이 판단이 될 수 있겠죠. 올바른 판단. 마약 단속국 요원들이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멀어졌을 때 하기 아까 사람 이름이죠. 하기에게 그들이 작물을 파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하기는 이 마을에서 자신 같은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양귀비를 기를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작물의 종자를 구매하도록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고 했다. 하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마저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좀 더 사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줄 알았다. 그의 집에 가보니 조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양귀비 단속팀의 고위 요원들이 한데 모여 그가 제공한 점심을 우걱우걱 먹고 있었던 것이다. 내 아들을, 자 이제 쿼테이션 마크, 내 아들을 죽인 원수가 집에 찾아와도 그 사람에게 차와 빵을 줄 겁니다. 이게 우리 문화예요. 오늘 여기 온 경찰관들도 웬만하면 다 제 친구인걸요.
식탁에 둘러앉은 경찰관들이 맞는 말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하기가 마저 설명했다. 이 사회에서 양귀비 재배는 하람 가로 열고 이슬람교 경전인 쿠란에서 금지하는 것 가로 닫고 하람이라. 우리가 양귀비를 재배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종자를 살 돈이 없고 정부에서 종자를 주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밭에 기를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양귀비라도 길러야죠. 이 사람들은 내년에 와도 여전히 양귀비 기르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밭을 그저 비우느니 운에 맡겨 보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놀랍게도 아프가니스탄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아편 작물을 2배로 늘리려 애썼다. 어떻게 보면 농부들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현금을 빌리고 이자를 내면서 대출금을 갚고 무참한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음 해에 수확물에 재투자해야 했다. 그들이 기르는 작물은 못마땅할 수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해서 겨우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점차 다른 땅까지 경작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었다. 교육받지 못한 이들에게서는 굳은 의지나 상상력, 기민한 사업가 정신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노릇이니까. 자, 나는 세계 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는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즉 다시 말해서 이 주인공인 코너 우드먼이 본인이 이제 경영 전략 컨설팅 회사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경영학 공부를 하고 경제학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오히려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그들이 왜 양귀비라고 하는 마약의 재료를 재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끊이지 않는지에 대한 실물적인 현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일정 부분 제가 발췌를 했지만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1권 그 다음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2권 이 1, 2권 두 권 다 이 주인공이 직접적으로 그 생활 전선에 뛰어들므로써 왜 그 부분에서의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적혀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제에 대해서 이제 경제학 공부를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내가 책에서 보아왔던 지식 그리고 내가 학생 시절에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어떠한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억지로 막 관철시킨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의 그 근원적 문제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사실 그 근원적 문제의 본질에는 그 사람의 어떠한 도덕성이 타락해서 뭐 이런 측면의 부분보다는 물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 어찌되었건 현실적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어떠한 절박함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깨끗하게 하고 뭐 더욱 아름답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어떤 현실적인 측면을 우리가 자꾸 고려를 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성장해가는 그러한 하나의 증거가 되고 하나의 어떤 지식의 나이테가 그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이 책이 상당히 재미가 있고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